일본과의 경제 전쟁 이런 가운데 또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있었습니다. 네, 분명한 이유 분석 또 다각도의 해법까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비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오는데 네.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스튜디오는 지금 평온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반도가 아주 굉장히 좀 경랑에 휘말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이 또 미사일까지 전체적인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한반도, 특히 우리의 동해가 예. 동북아시아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 국제 관계 또는 국제 정치에서 그 보편타당한 원칙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하나의 세력이 힘이 커지면은 팽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팽창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약한 틈바구니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이제 팽창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국제 정치의 원칙이고 ABC인데 최근에 한미일 안보 협조 관계가 굉장히 예. 좀 느슨해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가 좀 느슨해졌잖아요. 예. 예. 무역 보복이다 또 독도 문제를 두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틈바구니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것을 놓칠 리가 없죠. 6.25 전쟁 이후에 북한, 중국, 러시아는 사실상 계속해서 한 팀으로 예. 원팀으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마치 냉전 시대가 끝난 것처럼 네.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세력 간의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유지가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예. 무슨 합의문에 서명하고 사인하고 뭐 평화 선언을 하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 결국 세력 균형인데 한미일이 느슨해지고 북중러는 공고해지고 있다. 그런 어떤 그 세력 판도상에서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좀 이례적인 게 남측 군부 세력에 대한 경고다라는 표현을 써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조선중앙통신이죠. 거기 보면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남한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그냥 아주 강한 예. 표현을 썼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 전술 유도 무기 이 체제를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첨단 무기를 들여오지 말라는 거예요. 스텔스 전투기. 그렇죠. 최근에 예. 이제 스텔스 F-35A라고 하는 전략 폭격기죠. 스텔스 기능이 있는 예. 이것은 1000km를 비행해가지고 북한의 전략 지점에 대해서 타격을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략 레이더에 폭격기인데 잡히지도 않는다. 이게 2021년도까지 아마 한 40여 대 들여오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네. 올해도 한 4대가 이제 들여왔는데 이것을 강하게 이제 비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한미 군사 연합훈련, 예. 연합훈련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계속 반발해오지 꾸준히 않았습니까? 그래왔습니다. 네. 예. 이 두 가지를 이유로 들면서 이번에 이제 신형 무기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북한은 한미 동맹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주한미군 철수죠. 예. 그다음에 전략 무기가 한반도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의 이런 기본적인 입장이 단 한 차례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그럼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정상회담이 열렸지만은 예. 북한이 역시 그 신경 쓰는 것은 미국의 힘입니다. 한미 동맹이에요. 예. 이럴 때는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 기본 축, 안보에 있어서의 기본 그 토대 이것을 우리의 기본 입장을 확실히 해야지 이거 자체가 느슨하게 되면은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 도발을 반복해 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나서 항상 반응을 보면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늘 비슷하게 우리를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책임을 다 우리에게 넘기는 듯한 발표를 많이 했는데 내심 이런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서운하다. 우리가 지금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까지 서운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사람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예, 센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한테 공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6월 달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지난 뭐 하노이 회담은 이제 굉장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좀 위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반복하기 싫겠죠. 예. 최소한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북미 간의 관계는 지속시키는 것이 유리하겠죠.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도 결국 대북 제재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한 거죠. 예. 미국이 결정할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보다는 한미 동맹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우리 남한에 대해서 예. 공격을 하면서 좀 더 미국에게 좀 압박을 해달라.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달라. 물론 겉으로는 뭐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자격 없다,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마 내심은 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 더 열심히 좀 해달라라고 하는 뜻이겠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예. 현실이라는 것은 역시 힘이 세야 된다. 네.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평화를 지킬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사실 그동안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인정을 빨리 했습니다. 빨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예. 이미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고 공언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스칸데르급인데 이것도 예. KN-23이라고 하는 러시아형을 이제 개조한 거죠. 예. 사거리를 이스칸데르 그 M이라고 하는 네. 보통 500km를 넘지를 않아요. 예. 그런데 200km나 더 날아갔습니다. 두 발 다 지금 600km 넘어. 그렇죠. 690km까지 예. 날아갔어요. 이것은 사거리를 올렸고 고도는 50km, 저고도를 유지했습니다. 조추하기 어려운 거죠, 고도. 그럼요.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를 특성. 그러니까 활공 어렵네요. 말이 어렵네요. 저도 예. 이게 좀 꼬이는데 적어도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의 특성을 지녔다. 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이것은 이제 요격 쭉 가다가, 그렇죠.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음.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예. 그런 첨단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 공표가 됐으니까 우리 군 국방부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 안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는 항상 그걸 많이 겪어왔고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처음입니다. 지금 정전협정 이후에 우리 영공이 침범당한 건 처음이고 그런데 러시아는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뭐 국제사회에서 워낙 억지를 많이 부리기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가 사실 지난 수년 동안은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랬고 예. 여러 가지 그 이슈에 있어서 조금 비껴나 있었어요.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도 미국, 중국의 문제로 많이 다뤄져 왔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음. 그 틈새가 보인 겁니다.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제 갈등, 무역 갈등 등등 통해서 틈새가 보이다 보니까 그 동해에 있는 독도라고 하는 일부러 독도를 그렇죠. 타겟으로 잡고 왜냐하면 독도에 대해서 침공을 하면은 결국 한국하고 일본하고 갈등이 생기리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거죠. 계산을 하고 온 거네요. 계산이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게 합동 군사 훈련 중에 그것도 연합 놀랍습니다.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러시아로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또 우방 국가가 있는 거죠. 지난해에도 30만 명의 병력이 참여하는 중국하고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긴밀히 움직이고 있고 예.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또 만나주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끈끈하다. 팀으로 움직인다. 한미일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의 태평양 팽창을 막기 위해서 예.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이 지금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진아에 미국이
자유항행 작전 펼 때도 예, 예. 일본은 다 참여를 했는데 우리는 빠졌어요. 이렇게 봤을 때 한미일은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한일 관계가 흔들리니까 예. 북중러는 계속해서 팽창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해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중동의 화약고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예. 이제 동북아시아의 화약고가 우리 동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일의 틈새를 노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러시아 영공 침범 과정에서 일본이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해서 저희를 좀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일본과 이 문제로 더 다투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의도한 대로 그럼 저희가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 위기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독도 영공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하는 중에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예요. 독도에 예. 대해서는 이게 일단은 우선순위입니다. 제일 중요한 왜냐하면 부분. 우리 그 한반도의 안보 상황, 특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여태까지는 토대가 돼 왔어요. 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만 이런 틈을 타서 일본이 이제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찝쩍거리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 국방부 장관도 그 러시아가 한국의 영토를 침범했다 이런 얘기를 살짝 흘렸단 말이죠. 예.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부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독도에 대해서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미일이 같이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다. 다만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외교적인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일본의 이런 좀 얍삽한 행동에 대해서는 예. 그 시기를 타이밍을 잘 봐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겠죠.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런 경제 전쟁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이 시점을 택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미국을 상대로 1등이 되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특히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힘이 커지면은 팽창하게 돼 있습니다. 예. 중국은 자기의 경제력에 이제 걸맞게 태평양 쪽으로 계속 나오고 싶어해요. 이것을 미국이 막는 거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한미일 요 사이에 틈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올 겁니다. 지금이 네.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약한 고리가 한일 그 고리가 된 거죠. 미국 근데 에스퍼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 독도와 관련해서는 여기는 한국영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이제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갈등이 지금 복합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중첩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우 복잡합니다. 정말. 예. 근데 이제 한일 관계는 외교적으로 다각도로 꾸준히 풀어야 됩니다. 네. 특히 결국은 정상 간에 잘 풀어야 될 겁니다. 정상 간에 잘 풀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는 러시아, 중국의 독도에 대한 도발입니다. 예.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한미일이 협력하는 게 우선순위상에서는 좀 우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독도를 노리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 러시아 영공 침범이 있었을 때 볼턴 보좌관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 점도 역시 고려를 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고려를 했다고 봐요. 예.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렇게 우스운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세계를 지배할 만큼의 힘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나라들이고 예. 이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연합훈련 지금 연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예. 군사 기밀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냥 뭐 우발적으로 한번 침공해보고 예. 한번 툭 찔러본다, 그냥 카디즈 그냥 한번 들어와 보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카디즈 침범 횟수도 계속해서 좀 늘어가고 있고요. 예. 이렇기 때문에 머무는 시간도 그걸 길어지고 보는 겁니다. 한국의 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나,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나, 네. 여기에서 또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 예.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해주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죠. 네. 예. 또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는 나라도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일 관계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뭐 더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근데 예. 한일 관계가 좀 문제인데 이런 이제 틈새를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우습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평화가 왔다 그러고 지난 6월 30일 날 미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정상회담 하고 나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이제는 뭐 종이에 서명은 안 했지만은 예. 거의 평화가 왔다. 네. 거의 종전 선언을 그냥 거의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보면 또 알 수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는 절대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평화를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미일 관계를 빨리 복원해야 됩니다. 지금 급해지니까 김현종 본부장도 그렇고 전부 미국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급해지니까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부 미국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중요하죠. 예. 한일 관계가 또 삐그덕거리니까 한일 경제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이 중재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 한미 동맹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외교를 평소에 잘해야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뭐 쳐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아마 시청자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일 동맹 중요한 거는 뭐 다들 동의를 하실 텐데 그 동맹의 약한 고리를 만들기 시작한 게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전혀 대화할 의지도 없고 바뀔 마음도 없고 이러면 일본이 정말 문제다라고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예.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균형을 좀 잡아야 됩니다. 예. 특히 균형을 잡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입니다. 예. 지금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예. 지금 막 그렇게 감정 회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그냥 지금 조국 수석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매일 그냥 페북 정치하면서 뭐 죽창가도 올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예. 12척의 이순신 배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가 아닙니다. 원인 제공은요. 우리도 했고 일본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우리도 뭐 강경화 장관이 뭐 산불 정책 얘기하면서 예. 한미일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또 소녀상 문제라든지 예. 한일 간의 그 위안부 협정 번복한 것도 사실은 우리입니다. 음. 과거 정부가 맺은 좀 다소 불합리하고 미흡한 협정이더라도 국가 간의 그 약속이다. 다음 정부는 그것을 계승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칼에 번복을 했단 말이죠. 예. 이런 것은 우리도 국가로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아베 정부가 어떻게 해왔는지 진정한 사과라든지 이런 거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전에 뭐 이전 정권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나마 과거를 하는 척은 했는데 예. 아베 정부 들어서는 전혀 또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강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뭐 책임 소재 쪽으로 과거 진상 조사 하듯이 말이죠. 예.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한 그 다양한 채널을 지금 작동을 시켜야 될 겁니다. 이게 뭐 1, 2차 함수가 아니에요. 예. 뭐 3차, 4차 방정식이 돼버렸습니다. 3D입니다 거의. 이 그래서 정도면. 이것은 근데 충분히 예견된 사실은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가 좀 굉장히 그 소극적이었어요. 일본의 이제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도 여러 가지 조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늦게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건데 좀 한탄스러워요.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좀 힘을 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나로 되고 모아서. 예. 특히 대통령께서는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예. 한 말씀이 외교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당장 듣기에 속 시원한 얘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건 외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니만큼 예. 국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것이 다 외교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막 죽창가 올리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사실 뭐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조국 수석이 그냥 뭐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때 법무부 장관 갈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외교 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어떤 것이 지금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이걸 지금 판단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한국당의 김영우 의원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씀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